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지금까지 수소에너지 기업 중 플러그 파워, 블룸에너지, 발라드 파워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요. 이번엔 퓨얼셀 에너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업도 들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까요? 퓨얼셀 에너지는 1969년에 설립되어 1992년에 상장한 오래된 기업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되었네요. 처음 이름은 에너지 리서치 코퍼레이션으로 ARC였는데 상장 후 퓨얼셀 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상장하기 전까지 미국 에너지부의 도움으로 저온 연료전지와 고온 탄산염 연료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2007년부터 포스코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고온 탄산염 연료 시스템 MCFC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2016년에 합작회사 설립을 하고자 했으나 퓨얼셀 에너지가 비협 조적으로 나오면서 2019년에 포스코 에너지는 연료전지 전문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신설하게 됩니다. 한국퓨얼셀 신설로 퓨얼셀 에너지는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포스코 에너지도 합작사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입장을 바꿨다고 하여 서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분쟁을 해결하고 퓨얼셀 에너지가 포스코 에너지의 연료전지 스택 모듈을 공급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연료전지라는 게 연료를 태워서 생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전지고 작동 온도에 따라서 저온형과 고온형이 있습니다. 블룸에너지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환경 구축에 어려움이 덜하고 구조가 간단해집니다. 빠른 시동과 응답 속도, 좋은 내구성으로 메탄올이나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 가능하여 보통 자동차나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대신 발전 효율이 낮고 충전이 오래 걸리며 수명이 짧습니다. 저온형으로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가 있고요. 고온형은 발전 온도가 높은 대신 석탄가스,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연료를 이용할 수 있고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고온형은 용융탄산염 MCFC와 고체 산화물 SOFC가 대표적인데요. MCFC는 전해질이 용융된 탄산나트륨 또는 탄산칼륨을 사용하고 SOFC는 고체 산화물을 사용합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니 탄산염 전지를 2세대, 고체 산화물 전지를 3세대로 보는데요. MCFC의 경우는 저온형 연료전지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석탄가스, 천연가스, 메탄올 등 다양한 연료가 사용 가능하며 발전 효율도 높습니다. SOFC는 구성요소가 고체라서 구조가 간단하고 전해질의 손실, 보충, 부식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SOFC는 MCFC보다 더 높은 온도로 작동돼서 MCFC에서 더 빠른 전기화학 반응을 위해 쓰는 귀금속 촉매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다시 퓨얼셀 에너지로 돌아와서 2012년부터는 엑슨모빌과 CCS, 탄소 포집을 통해 엑슨 발전소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엑슨모빌과 퓨얼셀 에너지는 탄소 포집 공동개발 계약을 2024년 3월까지 연장하며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도요타와 트라이젠이라는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서 2023년 올해 가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유기 폐기물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재생전기와 수소, 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트라이젠은 도요타 자회사 도요타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공장 설비와 운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 연료전지차와 인근 대형 수소 충전소에 제공되고 물은 입항하는 차량의 세차 작업을 하며 전기는 신차 생산에 쓴다고 하네요. 퓨얼셀 에너지의 사업을 다시 정리해보면 연료전지, 수소 생산, 탄소 포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탄산염전지 MCFC와 고체 산화물전지 SOFC를 하고 있어요. MCFC는 1.4MW를 생산하는 슈어소스 1500과 2.8MW를 생산하는 슈어소스 3000이 있습니다. SOFC는 250kW급 연료전지가 있네요. 수소 생산은 아까 설명드렸던 트라이젠과 고체 산화물 수전액이 SOEC가 있는데요. 트라이젠은 재생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거나 열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소, 전력, 사용 가능한 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SOEC는 수소 생산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물에서 수소를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탄소 포집은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배기가스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데요. 퓨얼셀 에너지는 다른 포집 시스템과 다르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탄소를 포집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포집하는 동안 전력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도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퓨얼셀 탄소 포집은 기존의 MCFC 시스템을 응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MCFC 연료전지에는 연료극과 공기극이 있는데 연료극에는 수소가 주성분인 연료가스가 공급되고 공기극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된 산화제가 공급돼요. 공기극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전자와 결합하면 탄산이온이 되고 이 탄산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연료극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연료극에서 수소와 결합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이때 전기를 생성된다고 해요. 여기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다시 공기극으로 옮겨져 아까 탄산이온을 만드는데 또 이용됩니다. 공기포집은 전기를 만들고
남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까지 똑같고요.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기가스를 냉각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분리시킵니다. 이 설명은 월간 수소 경제 기사와 제가 퓨얼셀 에너지 자료를 해석한 것을 정리한 건데 혹시 틀리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소 에너지 저장은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력과 태양열의 초과 전력을 수소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전력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다른 수소 기업과의 차이라면 탄소 포집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탄소 포집이 상용화된다면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으로 확대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기 전에 퓨얼셀 에너지는 일반 기업보다 1개월씩 늦게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2에서 4월을 1분기, 5에서 7월을 2분기, 8에서 10월을 3분기, 11에서 1월을 4분기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연간 매출을 보면 매출은 우상향 추세이고 2022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대비 56%가 늘었어요. 매출이익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단계인데 영업이익률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아직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2022년에 크게 늘어난 경향이 있고 일반 행정비는 2021년이 2022년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포스코에너지가 자회사 한국퓨얼셀을 만들면서 분쟁이 생겼고 다행히 합의를 이뤘고요. 그것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연간으로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분기로 보게 되면 매출이 변동성이 좀 있는데 2022년 2분기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점점 하향 추세입니다. 특히 2023년 2분기에 매출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1분기보다 3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면서 매출이익률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안 좋아졌는데요. 비용을 보면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는 비용만으로 매출을 넘어섰어요. 판관비는 사업 확장 및 판매 지원을 위해 인원수를 늘리고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과 전기분해 플랫폼, 탄소 분리 및 포집에 대한 기술 개발에 지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4분기에 소송 비용을 내서 일반 행정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야별 매출액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목들을 먼저 보면요. 제품은 연료전지 모듈 판매를 의미하고 대부분 한국 퓨얼셀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라이선스 수수료나 로열티 계약, 발전소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전 수익은 만들어낸 전력에 대한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은 미국 에너지 분화, 엑슨모빌 등과의 기술 협력, 공동개발 등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2022년 매출 증가는 제품과 발전 수익이 큰 역할을 한 것이 보입니다. 서비스도 늘긴 했는데 2019, 2020년 수준이네요. 분기로 보면 발전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수익이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2023년 들어서 제품 매출이 없는데요. 이 부분이 매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한국 퓨얼셀에 14개의 모듈을 공급하고 추가로 20개를 더 팔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행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품 매출은 한국 퓨얼셀이 100% 매출인데 2023년은 추가 구매를 안 한 것 같네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제품 매출을 빼면 작년보다 매출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서비스 매출은 한국 남부 발전소가 모듈을 교환한 것이 2분기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발전 매출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한 것도 있지만 일부 세금 공제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서에 보면 도요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트라이젠에 대한 비용이 발전 쪽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니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수익성을 보면 첨단 기술 부문이 흑자 유지를 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매출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수익성도 크게 변하고 있어요.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0%대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현금도 많고요. 유동성 역시 800%대로 재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영업현금은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재무현금을 보면 이번 2분기에 현금 유입이 크게 되었는데 주식과 부채를 발행해서 약 166밀리언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재무 상태가 괜찮은데 자금을 왜 조달받았나 해서 다시 자본 부채 그래프를 보면 2022년 4분기부터 현금이 급속도로 줄어서 2023년 1분기에 2022년 3분기의 절반 수준이 돼버립니다. 2분기에 166밀리언 달러 자금을 조달받지 않았다면 150밀리언 달러가 남았겠네요.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현금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적자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현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백로그 데이터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1년, 2022년 중반보다 수주 합계는 감소한 상태고요. 대부분이 발전 수주입니다. 제품 수주는 2022년 2분기 이후로 없고 지금 매출이 제일 높은 서비스 수주는 이번 2분기에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수주 비중보다 크지 않습니다.
발전 수준은 2023년 1분기보다 조금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취소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수준은 높지만 아직 빠르게 소화해낼 체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고요. 추가 소식으로는 7월에 한국의 노을 그린 에너지와 장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기 그린 에너지와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이 계약을 통해 연료전지 운영과 스택 모듈 교체 및 관리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트라이젠, 탄소 포집 등 훌륭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이제 계속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주를 따면서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는 과정 같습니다. 여기저기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현금이 안 부족하게 수익성 개선과 자금 조달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이 갖춰질 때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처음 공부하는 거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엔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